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동발 리스크, 미국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전 세계 변동성이 커지며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와 ETN의 수익률도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미국 경제 무착륙 전망과 미국 대선 변수 등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추경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가 연 이틀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에 5만 6천 원 선도 깨지며 1.24% 하락한 5만 5,900원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이에 주가는 청산가치로 불리는 주당 순자산가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 주식을 5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AI 시장 성과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대어로 꼽힌 더본코리아의 상장 공모가가 34,0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확정 공모가 34,000원은 더본코리아가 써낸 희망밴드 23,000원에서 28,000원 선 상단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더본코리아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주관 아래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 후 다음 달 6일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됐던 철강주들이 더 낮은 영업이익을 발표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실적은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실적 부진에도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상승과 금리 인하에 따른 건설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주 저점 매수의 기회일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강 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밸류업 공시 등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그 흐름이 유지되진 못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틀째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또 많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그리고 주도하는 종목들 많은 인사이트 가져왔고요. 많은 내용들 가져왔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의 소개부터 간단하게 도와드리게 되면요. 일단 저는 투자 말고 이제 트레이딩을 해라. 이 키워드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저는 굉장히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누구보다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돈 이상으로도 소중히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아무리 큰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금이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가 첫 번째로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주식 하락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익이라도 이제 매수 타이밍에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저는 매매를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하지만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삶은 굉장히 또 유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하면은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주식에 대입을 해서 또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신들의 매매 신호를 여기 출연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0일 정도에 첫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시청자님들과 만났던 분들과 함께 했던 매매 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한미반도체,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 세 번째는 YC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다 일봉이라고 적혀 있죠. 일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그다음에 저와 만났던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가격대 보시면은 한미반도체도 7만 원대에서 뭐 19만 6천 원이라고 적혀 있죠. 네, 일봉상 시세가 나오는 구간들에서만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도와드렸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보시면은 첫날 여기 뭐 8천 원, 여기보다는 한 만 원대부터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5만 6,500원까지 이 종목을 끌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7,000원대, 8,000원대 공략을 해가지고 22,950원 이 구간에서 전량 다 매도를 하고, 그 안에서 일봉상에서는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수 공략, 그 다음에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도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매매 일지를 저한테 다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장은 뭐냐면은 최근에 공략했던 유한양행,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에코프로머티와 두산 로보틱스 공략하는 법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렸고, 실제 저와 만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9만 원대에서 16만 뭐 17만 원 아니었죠? 한 16만 6,9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일봉상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었고요.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뭐 한 10만 원대, 12만 원부터 29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40만 원까지 갔어요. 그때 이후로도 또 추가적으로 매매했었고요. 그래서 시세가 나오는 구간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상장 시초가부터 그때 당시 공략을 했었거든요. 4만 2천 원대부터 15만 4천 원까지 뭐 한 10일 만에 거의 2주 만에 갔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때 4만 2천 원에서 뭐 10만 원대까지 한 2, 3주에 걸쳐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저와 만나시면은 뭐 100% 수익을 드리겠다, 뭐 이런 거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구간, 그리고 내가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나오면은 그 종목을 끈질기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주가가 내렸을 때 좀 싸게 사는 방향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 윤사무엘과 만났을 때는 저는 보통 이제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위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종목은 별로 안 좋은 종목, 위로 가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위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베팅했는데 위로 가주면은 또 추가적으로 베팅을 하고, 또 올라가면 또 추가적으로 베팅하고, 그런 형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종목은 빠르게 끊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불타기 형식으로 제가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 윤사무엘과 만나게 되면은 수익률은 적어요. 매일매일 수익 실현을 또 하고 또 사고, 수익 실현하고 또 사고 하는데 수익금은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실제 뭐 올해 한 4월달, 5월달에 뭐 5억짜리 슈퍼카를 샀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윤사무엘 때문에 샀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요.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매월 월천 계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월 억대 계좌를 수익 인증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멋지게 정말 강한 종목에서 투자 말고 트레이딩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사실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유동성도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수록 제가 조금 더 고군분투해서 더 멋진 종목들 찾아내고 공략 도와드린다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뿐인 삶 후회 없이 최대의 누적 수익금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나도 피라미딩 이 매매를 통해서 최대의 누적 수익금을 좀 누려보고 싶다, 그리고 시세 알곡만 챙기는 주도주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
중에 제약 바이오주가 많았는데 다 목표가를 거의 다 도달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오늘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별주나 재료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얘네들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종목마다 좀 차별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공략도 좀 차별화해서 공략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정말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나올 때마다 딱 한 종목씩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현재 이렇게 리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요즘에 뭐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처음 공략했던 거는 6월 28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던 게 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1%. 그다음에 10월 15일 최근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8만 원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이틀 만에 10만 원 도달하면서 25%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한야행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8월 27일 날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목표 주가 1차 목표 주가 도달했고요. 그러면서 38%, 33%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루엠텍, 그다음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뭐 이거 수익률을 자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한번 지금 위치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 도와드렸던 건 여기였어요. 여기가 6월 달이었고요. 네, 6월 달 그리고 여기는 10월 달. 10월 15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요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실제 다 매수 공략했던 자리들 그리고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렇게 S가 따다닥 붙여 있죠. 이거는 제가 다 매도를 했다 이런 데서는 그리고 시세가 죽었을 때는 저는 여기선 단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보고 있었다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그때 상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또 계속해서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급등 전날에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음날 이렇게 수익이 나면서 또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펩트론은 지금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굉장히 좀 스트롱 바이로 보고 있어요.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잘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좀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따가 방송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이때 한번 그리고 셀 온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왔었는데 그 음봉을 잡아먹는 사실 근데 그 전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갔었어요. 저는 들어갔었지만 어쨌든 양봉이 나오고 나서부터도 이 종목은 정말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때 시장에 정말 주도하는 종목이 하나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스타인데 스타 주식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가능성. 우리나라 처음으로 FDA를 통과를 했던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다음날 강하게 슈팅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리뷰할 때 또 리뷰하러 왔었는데 이날부터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공략을 했었고 다음에 한 이틀, 3일차 뒤에 이렇게 상승했었고 그리고 21선을 잘 지지해줬는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21선을 잘 지지해줬는데 21선을 이탈하면은 뭐 저는 거래를 종료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노란 선이 21선이죠. 21선을 좀 이탈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이 종목이 그래도 강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얘가 뭐 즉각적으로 상승을 한다. 21선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매수 관점을 볼 거고요. 하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내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런 봉들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에너지가 강하죠. 여기가 이렇게 에너지가 가장 강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또 이 저점과 이 고점에 보통 38.2. 보통 강한 종목은 38.2% 그 피보나치 레벨을 이탈을 잘 안 하는데 그 가격대가 한 이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저점 매수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자리지만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이거에 맞춰서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릴 생각이니까 저와 함께 유한양행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엠텍. 블루엠텍은 너무 멋있죠. 손절가가 16,200원. 손절가가 그렇게 좀 넓게 드리진 않아요. 항상 수익이 만약에 내가 손익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항상 손익비. 내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먹고 싶어. 10,000원이라는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근데 손실이 만약에 20,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손익비가 안 맞겠죠. 그래서 보세요. 손익비가 손절가 16,200원인데 여기가 진입가야. 여기가 진입가인데 터치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자, 이게 한 1이다. 이게 1이다라고 했을 때 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1대 3 정도, 그리고 많게는 1대 한 9 정도까지도 수익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손익비가 좋은 전략만 드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드리는 건데 어쨌든 목표 주가 23,000원 도달하고 29,000원까지 도달하면서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61%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익비를 계산을 잘 못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얘 너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올라가면은 결국엔 본전에 던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만큼 타점을 정확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손절가 터치하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수익이라고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29,000원으로 제가 목표 주가를 설정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봉상 이 구간이 매물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을 받는다. 예, 그래서 목표가 딱 도달하니까 또 떨어지죠. 그래서 목표가도 어디다가 설정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도 제 방송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매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 선정을 하고 있고 그런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좋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멋진 종목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번 공략을 했어요. 제가 작년 11월 10일 날 첫 출연했었는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히든 종목을 가져왔던 게 알테오젠이었어요.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만 원, 6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40만 원까지 갔죠. 거의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거의 한 500%는 수익을 넘게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500% 수익이 났느냐 이거를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중요한 구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저점 공략, 그다음에 야, 이 종목이 진짜 추세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방송 공략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요. 이후에도 여기서는 제가 이제 테마성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여기서도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드리고 40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28%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테오젠은 역시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알테오젠의 시세 구간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리가케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초록 화살표가 떴으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그때 당시에 14만 9,600원 도달하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33% 정도 목표가 도달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해서는 뭐 손실이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시장이 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수익을 낼 구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좋아지면은 저는 더 폭발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좋아졌을 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반대로 소외감이거든요. 지금은 시장 안 좋아하니까 뭐 여기서 수익 났대라고 해도 뭐 그러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시장이 좋아지면은 정말 종목들이 강하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소외감 없이 시장의 중심에 서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각 종목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테슬라 테마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전 거래일 22% 급등하며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 증시 장 마감 직후 이루어진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고 더불어서 미국 정부의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가 나오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진 건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실적 발표 후 웹캐스트에서 내년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량이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모델 사이버 트럭은 처음으로 분기별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로보택시 발표 후 급락한 주가를 2주 만에 상승 반전시킨 테슬라와 관련된 국내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기업용 ESSD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오늘 장에서 1.4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직 랜드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파도와 협력해 ESSD 컨트롤러 개발에 나서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컨트롤러와 전력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에이징 랜드는 20.42%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테슬라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종목인 첫 번째 SK 하이닉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저는 하이닉스 공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요? 내가 만약에 싸게 사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사시고 네네. 근데 내가 진짜 지금 바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사는 게 맞죠. 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추세 돌리는데 6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저도 뭐 최근에 저도 하이닉스를 거래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AI를 타는 하이닉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을 추월을 했다라고 하죠. 3분기 영업이익이 7조가 나오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는 실적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잘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 전부터 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또 불을 지폈던 이유가 물론 이게 1% 마감을 했지만 저는 좀 끌고 왔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큰 수익이 났고요. 비중도 이 종목은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1조 원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어제 이제 테슬라가 한 플러스 22% 상승을 했죠. 그런데 어제 장 끝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게 테슬라 1조 AI 칩을 공급을 추진하겠다. 서버용 ESSD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도조라 불리는 AI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ESSD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늘 또 테슬라의 어떤 테마까지 탑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올해 뭐 사실 서학개미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전 세계에서 핫한 기업들이 뭐가 있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테슬라죠. 이 세 기업한테 모두 다 이쁨을 받고 있는 기업이 현재 SK 하이닉스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거의 SK 하이닉스와 원팀으로 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또 테슬라에도 납품을 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3분기에 17조 5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7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저 보세요. 거의 40% 육박해요. 영업이익률이요. 보통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약 8%예요, 영업이익률이요. LG전자가 약 3, 4%예요, 영업이익률이요. 그러니까 22조 정도 버는데 7,500억 정도 버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현대차는 42조 정도 버는데 거기서 순이익이 3조 5천억 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17조 버는데 7조를 번다라는 소리니까 어마무시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최근에 노이즈로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를 보내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종목이 대형주에서는 주도주가 맞다. 지금 현재 주도주가.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든 종목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SK 하이닉스를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8월 5일이었죠. 8월 5일 날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이닉스 여기서 매수 관점을 보고 있다, 매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3차 목표 주가까지 다 도달했었습니다. 이때는 도달했고,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 직전 고점을 오늘 음봉이지만 넘겼어요. 좋습니다. 오늘 양봉보다는 음봉이 좋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좀 몇 군데가 있죠. 이런 데도 좀 저항대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는 목표 주가는 22만 3,500원에서 23만 6,500원 정도까지는 23만 6,500원 맞죠? 네,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진입가는 28일 월요일 시초가부터 약 19만 원 정도까지는 분할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여기에 도달했을 때는 청산을 하는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뭐 모멘텀도 좋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과 친하죠. 이뻐하죠, 그 기업들이.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그 목표 주가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사이클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월봉상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그래도 나름 트렌드를 돌파를 하고 주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일단 저항은 맞아요. 저항 맞는데 혹시라도 여기를 좀 뚫어내고 여기에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지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좀 저항이 좀 거셀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돌파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은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추세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부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다음 주에 하이닉스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톱2 반도체 기업 중에서 빠른 수익을 좀 나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19만 원 선까지 분할 매수한다면 최종적으로 23만 6,5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테슬라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에이직랜드 현재 시점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급등할 때 따라가셔서 수익이 나셨고 매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후에는 더 안 보시나요? 이후에 당연히 보긴 하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종가 베팅 하는 거는 좋은 패는 아니다. 이런 관점이어서 월요일은 관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흐름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지만 오늘은 저는 공략을 했어요. 왜 공략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일단 키워드를 기다렸죠.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22%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관련주가, 대장주가 한 종목에서 아니면 몇 종목은 나올 거다,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너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또 하이닉스와 연계가 되면서 1조 규모 AI 서버 필수 아이템, ESSD 공급 소식, 이거의 핵심 뉴스였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이 아니라 AI 관련으로 지금 테슬라가 성장성을 부여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AI나 아니면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두랑 뭐 이렇게 ESSD 모듈에 필요한 뭐 어떤 전략 관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테슬라와 SK 하이닉스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에이직랜드가 TSMC의 국내 유일 파트너사입니다. 그런데 젠슨 왕이 TSMC에 이제 좀 약간 어떤 비프, 뭐 약간 싸움이 약간 있다, 약간 안 좋다 사이가, 약간 이런 루머가 돌았었는데, TSMC의 고개를 숙이고 AI 가속기 결함은 엔비디아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면서 다시 화해 모드로 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 관련해서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테슬라 그러면은 다 오늘은 모멘텀은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YJ 링크가 신규주였죠. 얘는 신규주였는데 얘가 키워드가 또 스페이스X랑 테슬라 키워드도 있어요. 물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에이징랜드를 사야 되나 아니면은 YJ 링크를 사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랜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가 테슬라, 뭐 SK 하이닉스, TSMC라고 봤을 때 이 모든 거를 다 엮어버리는 게 에이징랜드라고 봤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봤을 때요. 재료가 이게 조금 더 좋다라는 관점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차트겠죠. 차트는 여기가 이제 단기 박스권이었는데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네, 상한가를 가고 눌렸죠. 좀 많이 눌렸습니다. 거의 여기 거의 다 되돌림을 강하게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핵심 가격대가 이제 종고점이 상한가 가격이 36,850원. 그러면은 여기는 저항이네. 뭐 갭자리도 있겠죠. 네, 이런 데 갭자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 오늘 장중에 저 윤사무회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이 가격대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잖아요. 36,850원, 37,000원 이 가격대에서 공략 도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고점이 36,850원이면은 여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한번 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넘겼었죠. 넘기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칠 때 저도 같이 이제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게 수익이 딱 3%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4% 정도를 목표 주가를 잡는데 아마 내려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체결이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손절은 여기 정도 잡았어요. 이게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손절가는 터치를 안 했습니다. 오늘 손절가 터치 안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장 막판에 올리면서 39,600원까지 가면서 장중에 7% 수익 안겨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오늘 뭐 최근에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 상한가를 넘기는 종가상 넘기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공략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 사실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종가 베팅으로는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분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나도 한번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요. 월요일날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월요일날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특히 분봉으로 전문가님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타점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오늘 10.11% 상승 마감한 고려아연입니다. 어제 상한가 달성을 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했고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준 종목인데요.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그리고 이에 맞서는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장내 매수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 임원 5명은 경영권 분쟁 직후인 9월 말부터 이달까지 총 118주를 장내 매수했는데요. 경영권 분쟁 전 시가총액 40위였던 고려아연의 순위는 오늘 13위에 안착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고려아연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약간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쇼스퀴즈로 인해서 이틀째 급등이 나온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지분 경쟁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이제 싸움이 이제 승패가 확정이 되면은 악재고요. 만약에 승패가 확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싸움이 지속이 되면서 확전이 되면은 이 종목한테는 주가한테는 강력한 모멘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뭐 MBK가 이기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MBK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뭐 또 고려아연 측 그 최윤범 그 회장님 측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그게 악재입니다. 누가 이기는 거는 굉장히 악재예요. 하한가를 갈 수도 있을 만한 악재입니다. 하지만 그게 결판이 안 나고 어떤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이 종목한테는 호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제가 리뷰하는 거를 따라오시면은 좀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자, 일단 예전에는 장외 거래로 이제 좀 붙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내 매수로 이제 경쟁이 벌여진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개별주, 재료주라고 하죠. 이런 거를. 얘네들이 어떤 테마를 이루기보다는 개별성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좀 테마까지도 만들어주는 모양새예요. 뭐 그러니까 영풍뿐만 아니라 영풍 정밀, 뭐 아니면은 최근에 티웨이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같이 테마로 묶어서 지금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지분율인데 영풍과의 MBK 파트너스가 38.47% 정도 들고 있고요. 보유 지분에 최윤범 회장 측이 36.7%. 그러면 이게 75%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분에 있어서 22.78%를 또 다른 회사들이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인 아니면 기관 쪽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이게 더 해보세요. 좀 계산기로 한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제 영풍이랑 MBK에서 영풍전밀은 손을 뗐대요. 서울경제뉴스로 오후 1시 기사로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죠. 영풍정밀 너는 이제 빠져라. 그러니까 영풍정밀이 아니라 이제 고려아연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영풍정밀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풍정밀은 볼 필요가 없고 사실 이제 오늘 여기 상한가 갔던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기관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쪽에서 숏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결과가 금방 나올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물량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하락밖에 없다. 이 정도 많이 상승했으면은 이제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작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하게 갔잖아요. 그 강하게 갔던 이유가 쇼키즈였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숏을 다 청산시켜 버리니까 거래 대금이 말도 안 되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으로 이제 수급의 힘으로 올라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게 오랜만에 고려아연에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매직 국면이죠. 그게 이제 뭐 MBK든 아니면은 고려아연 회장 측이든 여기는 매직 국면이 되었고 여기서 숏 청산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은 양봉 약간 십자형 캔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이에요. 근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이슈입니다. 이슈가 10배 더 중요해요. 차트보다. 그래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차트로 반영이 되는 거지 이거는 차트로 인해서 재료가 반영이 되는 거는 조금 약하다라는 관점에서 근데 어쨌든 차트 관점에서는 월요일도 양봉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만약에 뭐 화요일에도 양봉이다라고 하면은 뭐 한 3, 4일 더 갈 것 같고 차트는 만약에 음봉이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다만 조정을 받을 때 악재가 없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 종목이 굉장히 잘 가는 거는 또 월봉 차트는 좀 패스할게요. 왜 그러냐면 월봉은 열어둬야 돼요. 상방이 열어둬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유통 물량이다. 자 영풍 측이 38.47%를 들고 있고 최윤범 회장 측이 36.7%를 들고 있어요. 합쳐보면 75%입니다. 그 외에 22.78%는 누가 들고 있냐? 한화 H2에너지, 국민연금공단, HMG 글로벌 LLC, 자사주 신탁 이거 더하면은 자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활동이 되는 물량은 몇 %냐? 2%밖에 없어요. 잠겼어요 이 종목. 잠겼어. 완전 대박. 그냥 아예 물량이 잠겨가지고 지금 이 종목은 왜? 이 사람들이 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팔면은 이 종목은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점상으로 갈 수도 있고 상한가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한 명이 발을 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예요. 하지만 뭐 그만큼 하이 리턴 값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소액으로 하세요. 제가 이거는 하이닉스는 비중을 실어서요. 하이닉스는 비중을 실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하한가 맞을 각오도 하고 상한가 먹을 생각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액으로 승부 보는 걸 조금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사실 그러면은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장중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슈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장 후에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장 중에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라서 장중에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종목을 또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도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고 월천 트레이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고려아연인데요. 시장의 유통 물량이 2%로 굉장히 작은 만큼 추후에도 급등이 예상이 되지만 그만큼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리스크가 따르는 종목이니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조언 들어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뭐 기법도 가져왔고 사실 근데 기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도주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종목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종목 선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배우셨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도주 종목 선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침 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장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관련 뉴스들과 함께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침마다. 그리고 오전 한 12시 정도 되면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오전에 주도를 했던 종목들과 섹터를 제가 또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장이 끝나게 되면은 주도주 상위 랭킹을 좀 올려드리는데 사실 제가 하는 매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로 가면은 조금 매매하기도 까다롭고 당일날 수익이 나는 게 왜냐 변동성이 없잖아요. 요즘 장이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좀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뭐 YJ링크, 뭐 고려아연, YG플러스, 뭐 한일단조 딱 요즘에 딱 누가 봐도 아 그래도 잘 갔던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모비데이즈, 뭐 SY스틸텍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공략을 최근에도 도와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선정했을 때 그러면 너는 또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저는 보통 이제 추세 매매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산다. 위에서. 아니면은 수익을 청산하고 또다시 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조건이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가 절반이다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절반이라고 했을 때 절반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한 38%, 피보나치 38%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은 뭐 2차 부야, 1차 부야를 가든 합니다. 그래서 추세 지표가 항상 우상향해야 된다. 그래서 YSL 밴드를 제가 만들었고요. 3분봉에서는 최소 40억 이상 거래 대금이 발생해야 그게 3번 이상 발생이 돼야 그래도 이 종목은 오늘의 미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거래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매매했던 종목 중 그 아까 이름을 까먹었는데 SK 하이닉스 다음에 그거 같은 경우도 약간 38강땡 기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38강땡 기법 형식으로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투음봉 형성 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10월 18일 SY스틸텍 3분봉 제가 실제 거래했던 예시 차트로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 38선이랑 위에 있을 때랑 아래에 있을 때가 있는데 아래에 있을 때는 굳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죠. 여기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거래량도 만족을 안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1, 2, 3 음봉 그다음에 상승 자악형 캔들. 그러면 여기가 타점입니다. 타점. 그리고 나서 상승. 그래서 시간에까지 합치면은 거의 11% 상승했고요. 12%. 그리고 만약에 종가에 던졌다 이런 식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 사가지고 종가에 던졌다라고 하면은 7% 상승을 해가지고 당일 수익 청산이 가능했죠. 한 20분 만에. 자, 그 다음에 빠르죠 수익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 38선 아래에 있을 때 거래량은 일단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보지 않고 올라타고 나서 상승 장악형 캔들. 물론 전 여기서도 또 추가 공략을 했었는데요. 또 여기서 공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 중에 한 5%, 6% 상승하고 다음 날까지 합치면은
근데 16%. 근데 16% 가는 동안에도 여기서 또 신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여러분한테 장중 라이브 때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추가 상승 드리면서 또 VI에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은 다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3분봉에서 250억에서 355. 다음 날 VI까지 들어갔습니다. 15% 상승을 하면서 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또 신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유한양행 9월 20일 실제 제가 공략했던 38선 위에 있고 아래 없죠. YSL 밴드 우상향 해주고 있고 1분봉 거래 대금 300억, 250억 터집니다. 아 좋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 1, 2차 VI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38강땡 기법으로 다 모두 다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기다리면 강한 주도주가 항상 오고 있고요. 유리한 패가 왔을 때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실제 내매매 대입을 하려다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는 목요일 금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너튜브 장중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당일 단타나 아니면 시초가 베팅 아니면 장중 돈의 흐름까지도 제가 체크를 도와드리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를 위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 번 공략을 하셔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 또 사골처럼 우려드시나요? 물론 뭐 고려 아연도 하고 싶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네.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사실 이 종목이 가장 적절하다. 좀 안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괜찮은 기대치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재료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져왔습니다. 펩트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마트 대포 기술이 핵심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라이릴리 미국의 전 세계의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장주인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은 펩트론 이러면서 또 장기 지속형 주사제 연구에 돌입을 하고 펩트론에게 유리하게 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일라이릴리 시총이 1,200조 정도 되는데 펩트론이 제가 그때 당시에 리뷰할 때 2조였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1조 8천억입니다. 근데 2조라고 봤을 때는 600배 규모의 회사를 대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깡패죠,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뭐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미니 알테오젠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었는데 뭐 작년에는 노보노디스크, 이번에 이제 비만 치료제 나왔잖아요. 거기 회사랑 또 올해는 일라이릴리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연평균 50% 이렇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펩트론을 아직도 여전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 파란 트렌드가 옛날 상장 이후의 고점인데요. 상장 이후 고점과 예전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지금 돌파하면서 눌려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60분 봉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가져왔는데 월요일 시초가부터 8만 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만 원 정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선 위아래로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1차 들어가고 만약에 초과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8만 원대에서 들어가면 패턴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만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제가 기존의 2차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상향해서 1차 목표 주가는 15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손절가는 전 터치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손익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불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전문가님이 여러 번 강조하신 종목인 펩트론입니다. 웬만하면 손절가 7만 원을 터치하지 않고 목표가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내년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또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슬라 관련주 움직였습니다. 관련 종목인 SK하이닉스 매수 사인 주셨고요. 에이지글랜드는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월요일 시초가에서부터 8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15만 원, 2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